재개발 소식이 동네에 퍼진 건 지난달이었습니다. 골목마다 사람들이 모여 수군거렸고 부동산 사무실 앞에는 처음 보는 승용차들이 줄지어 섰습니다. 행복탕 간판 아래 오래된 평상에 앉아 순자는 그 소란을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40년 넘게 지켜온 목욕탕이었습니다. 남편이 벽돌 하나하나를 직접 쌓아 올린 건물이었고 굴뚝에서 나는 연기 냄새마저 익숙한 삶의 일부였습니다. 순자는 그저 평소처럼 아침 일찍 물을 데우고 손님을 맞았습니다. 세신실 타일 사이로 스며드는 물비린내와 비누향이 오늘도 어김없이 하루를 열었습니다. 손님들의 등을 밀며 나누는 짧은 인사와 웃음소리가 순자에게는 무엇보다 큰 위안이었습니다. 별다른 걱정은 없었습니다. 적어도 그 무렵까지는 그랬습니다. 아들 동혁이 갑자기 자주 찾아오기 시작한 건 그 즈음이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명절에나 얼굴을 비추던 아들이었습니다. 순자는 처음엔 그저 반가웠습니다. 아들이 문을 열고 들어서며 웃었습니다. 엄마, 요즘 몸은 좀 어때? 괜찮다. 매일 물 데우고 손님 받고 그러지 뭐. 힘들지 않아? 이제 좀 쉬어도 되잖아. 그 말을 들으며 순자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예전보다 두툼해져 있었습니다. 세월이 지났다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아들 뒤로 며느리 지원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지원은 평소보다 유난히 다정한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밥은 잘 챙겨 드세요? 그럼 잘 먹지. 저번에 오니까 냉장고에 반찬이 많이 상했던데 제가 좀 정리해 드릴까요? 순자는 별 생각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식이 신경 써주는 게 나쁠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지원은 부엌을 한참 뒤적이더니 서랍까지 열어보고 갔습니다. 오래된 나무 서랍이 열릴 때마다 삐걱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순자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게 부모의 가장 큰 약점이라는 걸 순자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저녁이었습니다. 동혁이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들여다보다가 문득 물었습니다. 엄마, 이 목욕탕 명의는 순전히 엄마 앞으로 되어 있는 거지? 그렇지. 내 아버지랑 나랑 같이 낸 돈으로 산 건데 지금은 내 이름으로 있어. 재개발되면 여기 값이 꽤 나갈 텐데. 엄마 혼자 이런 거 신경 쓰기 힘들지 않아? 순자는 웃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뭘 신경 써? 나 아직 정정하다. 동혁은 더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순자는 우연히 안방 문틈으로 아들 부부가 나누는 대화 소리를 들었습니다. 목소리를 낮췄지만 완전히 감추지는 못했습니다. 자기야, 저 정도 평수면 재개발 보상금이 얼마나 될까? 몰라. 그런데 어머니가 계속 저러고 계시면 우리가 나서기가 애매해. 그러니까 미리 준비를 해둬야지. 순자는 그 말을 듣고도 크게 개의치 않았습니다. 자식들이 미래를 걱정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순자는 조용히 방으로 돌아가 이불을 덮었습니다. 창밖으로 굴뚝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함께 보던 그 그림자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단골 손님인 말순이 찾아왔습니다. 말순은 순자보다 3살 아래였지만 오랜 세월 자매처럼 지낸 사이였습니다. 순자야, 요즘 얼굴이 좀 피곤해 보인다. 그런가? 요즘 애들이 자주 와서 그런가 봐. 좋은 거 아니야? 아들이 자주 오면. 순자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뭐라 설명하기 힘든 불편함이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입 밖으로 꺼내지는 못했습니다. 말순에게 괜한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지원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요즘 나라에서 지원하는 어르신 건강검진이래요. 한번 받아보시는 게 어때요? 내가 뭐 아픈 데도 없는데. 그래도 나이 드시면 미리미리 챙기는 게 좋죠. 요즘 기억력 검사도 같이 해준다던데. 순자는 별 생각 없이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기억력 검사라는 말이 마음에 걸렸지만 굳이 캐묻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에는 걱정이 담겨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적어도 그때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저녁이 되어 순자는 목욕탕 문을 닫고 홀로 카운터에 앉았습니다. 하루 매출을 장부에 적으려는데 어제 적어둔 페이지가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분명 어제까지 있던 장부의 일부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내가 어디 뒀나? 서랍을 뒤지고 선반을 살폈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순자는 애써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나이가 들면 이런 일도 생기는 법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이상한 예감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굴뚝의 그림자가 어느새 더 짙어져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 그림자를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아직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 작은 시작이 앞으로 얼마나 큰 폭풍이 될지 그때의 순자는 짐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들이 하나둘 늘어갔습니다. 순자는 분명 아침에 목욕탕 열쇠를 카운터 서랍에 넣어두었는데 저녁이 되면 신발장 위에서 발견되곤 했습니다. 처음엔 자신이 깜빡했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반복될수록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세신대를 닦다가도 문득 손이 멈추고 손님과 나누던 대화 중에도 자꾸만 딴 생각이 끼어들었습니다. 지원이 찾아온 날 순자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원아, 혹시 내 열쇠 만졌니? 제가요? 아니요, 저는 손도 안 댔는데요. 이상하다. 분명 서랍에 뒀는데. 지원의 얼굴에 걱정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 걱정은 순자를 향한 것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를 계산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순자는 그 미묘한 차이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 손님들의 얼굴을 살피며 살아온 눈썰미였습니다. 어머니, 요즘 자꾸 이러시는데 괜찮으세요? 지난주에도 가스 불 켜놓으신 거 제가 껐잖아요. 순자는 아무런 기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부정할 자신도 없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정말 그런 일이 생기는 걸까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동혁이 집에 들러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지원이가 걱정을 많이 해. 엄마가 자꾸 뭘 잊어버리신다고. 내가 그렇게 심하니? 아니, 그냥 조심하자는 거지. 병원 한번 가보는 게 어때?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식이 걱정해주는 마음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목욕탕 장부를 다시 확인하려는데 이번엔 손님 명단이 통째로 사라져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적어온 단골 손님들의 이름과 연락처였습니다. 순자는 온 집안을 뒤졌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방바닥에 주저앉아 순자는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정말 이상해진 건가? 남편의 낡은 사진첩을 끌어안고 순자는 오래도록 흐느꼈습니다. 평생 남에게 패 끼치지 않고 살아온 세월이었는데 이제 와서 자식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순자는 우연히 우편함에서 낯선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예약 확인서였습니다. 발신인 이름은 지원이었습니다. 예약 날짜는 다음 주 화요일이었습니다. 순자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내 허락도 없이 그날 밤 순자는 홀로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온화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 어떡하지? 애들이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려는 것 같아. 방 안은 고요했습니다. 순자는 남편이 생전에 쓰던 낡은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목욕탕을 처음 열 때 찍은 흑백 사진, 낡은 영수증, 그리고 손때 묻은 수첩이 들어 있었습니다. 손끝에 닿는 종이의 결이 오래된 세월을 그대로 품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수첩을 넘기다 문득 남편이 자주 하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순자야, 사람이 힘들 때일수록 기록을 남겨야 해. 말은 흩어져도 글은 남는 법이거든. 순자는 그 말을 곱씹으며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순자는 서랍에서 새 공책을 꺼냈습니다. 첫 장에 날짜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부터 내가 보고 듣는 모든 것을 적는다. 그날부터 순자는 매일 밤 그날 있었던 일을 빠짐없이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가져갔는지,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시간과 상황까지 세세하게 남겼습니다. 볼펜을 쥔 손이 떨렸지만 한 글자 한 글자 눌렀을수록 마음은 오히려 단단해져 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단골 손님인 말순과 복녀, 영자가 목욕탕에 모였습니다. 순자의 안색이 심상치 않은 것을 눈치챈 말순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순자야, 요즘 무슨 일 있어? 얼굴이 반쪽이 됐네. 순자는 잠시 망설이다 그동안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열쇠가 옮겨진 일, 장부가 사라진 일, 병원 예약 봉투를 발견한 일까지 세 사람은 순자의 이야기를 듣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복녀가 무릎을 치며 말했습니다. 그거 나도 봤어. 지난주에 지원이가 여기 와서 서랍 뒤지는 거. 나도 봤어. 뭔가 봉투 같은 걸 가방에 넣어가더라고. 영자도 거들었습니다. 그날 우리 동네 부동산에서 지원이 봤다는 사람도 있어. 재개발 관련 상담 받으러 왔었다던데. 순자는 그제야 확신이 들었습니다. 자신의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때 마침 손자 준서가 목욕탕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준서는 순자를 보자마자 다급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아빠 엄마가 통화하는 거 들었어요. 뭐라고 하시던? 후견인 신청 얘기랑 병원 진단서 얘기요. 할머니 명의로 된 거 정리한다고. 순자는 손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19살 손자가 이렇게 용기를 내준 것이 고마웠습니다. 준서야, 혹시 그 통화 녹음할 수 있었니? 조금요. 폰으로 몰래 좀 담았어요. 순자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그 어떤 것보다 큰 힘이 되었습니다. 새 친구의 손과 손자의 어깨를 번갈아 잡으며 순자는 오랜만에 마음이 든든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순자는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낡은 서류철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목욕탕 부지의 등기 관련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순자는 놀랐습니다. 목욕탕 부지의 일부가 순자 단독 명의가 아니라 오래전 남편과 동업했던 친구의 지분이 일부 남아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친구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그의 몫은 자녀에게 상속되어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동안 이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정리하려 했지만 미처 마무리 짓지 못하고 떠난 것이었습니다. 순자는 서류를 붙들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 재개발 보상 문제가 훨씬 복잡해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동혁과 지원이 그토록 서두르는 이유도 여기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이 더 꼬일 걸 알았기에 서둘러 순자를 무능력자로 만들어 일을 처리하려 했던 것입니다. 순자는 서류를 챙겨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혼자서는 벅찬 일이었지만 더는 미룰 수 없었습니다. 사무실 문을 여는 손이 떨렸지만 마음속에는 이전과는 다른 단단함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혁과 지원이 예고 없이 순자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지원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오늘 병원에 같이 가주셔야 해요. 무슨 병원? 저번에 말씀드린 그 검진이요. 예약해뒀어요. 순자는 순간 몸이 굳었습니다. 동혁이 다가와 순자의 팔을 잡았습니다. 엄마, 그냥 확인만 받는 거야. 별거 아니야. 싫다. 나는 아무 데도 안 가. 엄마, 이러시면 저희도 곤란해요. 이미 다 준비해놨는데. 순자는 그 말에서 서늘함을 느꼈습니다. 준비라는 단어가 마치 오래전부터 계획된 일처럼 들렸습니다. 순자는 팔을 뿌리치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왜 가야 하는데? 내가 뭘 잘못했다고? 지원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건 다 어머니를 위한 거예요. 이러다 진짜 큰일 나면 어떡해요? 순자는 그 말이 거짓임을 알았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이 원하는 게 뭔지 다 알아. 내 집이지. 내 목욕탕이지. 동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원도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순자는 그 침묵 속에서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듯 똑바로 섰습니다. 굴뚝의 그림자가 창문을 타고 방 안 깊숙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며칠 뒤 순자는 변호사와 함께 가족회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자리에는 말순, 복녀, 영자도 증인으로 함께했습니다. 동혁과 지원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변호사가 먼저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어머님 명의 목욕탕 부지에 관한 등기 서류입니다. 그리고 이건 며느님께서 최근 재개발 조합 측과 개인적으로 진행하신 보상 협의 내역이고요. 지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순자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정말 몰랐을 거라 생각했니? 40년을 목욕탕에서 사람 얼굴만 보고 살았는데 니들 표정 하나 못 읽었을 것 같아? 말순이 나섰습니다. 우리도 다 봤어요. 며느님이 서랍 뒤지는 거, 부동산 드나드는 거 다 증언할 수 있습니다. 준서도 녹음 파일을 변호사에게 건넸습니다. 부모의 통화 내용이 고스란히 담긴 파일이었습니다. 동혁은 그 자리에서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잠깐 눈이 멀었었어. 지원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눈물만 흘렸습니다. 순자는 오랜 침묵 끝에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너희를 벌주고 싶은 게 아니야. 그냥 진심을 알고 싶었을 뿐이야. 방 안에는 무거운 정적이 흘렀지만 그 정적 속에서 처음으로 서로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계절이 2번 바뀌었습니다. 목욕탕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재개발 협상은 순자 명의로 정당하게 마무리되었고 오랜 친구의 지분 문제도 원만히 정리되었습니다. 동혁은 매주 목욕탕을 찾아와 순자를 도왔습니다. 예전과 달리 계산 없는 손길이었습니다. 엄마, 오늘은 내가 물 때울게. 순자는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지원도 조금씩 마음을 열어갔습니다. 손님들의 등을 밀어주는 순자 곁에서 수건을 개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때는 정말 죄송했어요. 괜찮다. 사람이 살다 보면 눈이 흐려질 때도 있는 거지. 준서는 대학 방학마다 목욕탕에 와서 할머니를 도왔습니다. 말순과 복녀, 영자는 여전히 단골로 앉아 웃음소리를 채웠습니다. 순자는 저녁이 되어 굴뚝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지는 것을 바라보며 남편의 영정사진에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여보, 나 잘 지켜냈어. 우리 목욕탕도, 우리 가족도. 늦은 인정이었지만 늦지 않은 화해였습니다. 순자는 오래도록 그 자리에 서서 여전히 따뜻한 물 냄새가 배어 있는 행복탕을 바라보았습니다. 김이 서린 유리창 너머로 저녁 햇살이 부드럽게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오늘 드라마 속 인물들에게 한 말씀씩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을 다음 드라마에 반영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따뜻한 댓글로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저와 함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에 자신의 나이를 적어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행복한 하루가 되실 겁니다.